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 이야기는 이 모든 건축의 기초가 되는 말 그대로 기초에 관한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의 종류는 독립기초와 줄기초, 온통기초라 그러죠. 매트기초라 그러고 또는 뭐 이제 더 나눠서 지하실 기초도 있는데 우리 주택에서는 요 세 가지 종류, 독립기초, 줄기초, 그 다음에 온통기초, 그러니까 매트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림에서 보듯이 독립기초라는 거는 기둥,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라든지 또는 목구조에서 중목조 구조, 포스트 앤 빔 방식에서 포스트 밑에, 기둥 밑에 들어가는 주춧돌도 일종의 독립기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짓는 주택, 이 독립기초로 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번거롭습니다, 만들기가. 그쵸? 땅 다져야죠. 그 다음에 잡석 깔아야죠. 버림 콘크리트 치고, 거푸집 빼고, 또, 콘크리트로 이제 푸팅이라고 그러죠. 기초판. 그걸 만들어서 또 그 위에 그 열십자 중앙점에 기둥이 또 위치해야 돼요. 그쵸? 근데 기초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기둥의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측량을 잘못해서 기둥이 옆으로 가면은, 그쵸? 편심이 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기초는 벽돌조 같은데 블럭조, 조적조에 많이 쓰는데 그저 벽체 내력벽체를 따라서 그 밑에다가 기초판을 넓혀서 그렇게 하는 기초를 줄기초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안 하고 그 온통기초는 또 거기에 비해서 단점이 뭐예요? 콘크리트 양이 많이 들어가고 철근 양도 많이 들어가죠. 장점은 공정이 또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가 한 번 와서 그냥 쭈르륵 거다 이제 펌프카로 쏟아 붓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매트 기초, 온통 기초를 많이 합니다. 기초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요거를 제가 개략해서 좀 스케치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기초 그 하부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판, 뭐 온통 기초가 됐던 뭐 그 밑에 단열재를 넣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열재로서의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어떤 단열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단열재, 스티로폼이라든지 그 발포 스티렌이죠. 그게 압축 강도가 일반적으로 자갈다짐이나 흙보다도 압축 강도에 대한 지내력, 그 압력을 받는 능력이 작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집이라는 게, 기초라는 게 견고한 바탕 위에 놓여야지,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스티로폼 같은 위에다가 얹어놔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단열재를 하려면은 차라리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기초판 위에 비닐 방습지를 깔았죠. 노란색. 그 다음에 그 위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온수코일 그 하부에 단열재를 거기다 까는 겁니다. 지금 중부, 남부, 뭐 지역별 그 바닥 단열재 기준도 다르지만은 이 중부 지역 기준으로 100mm가 조금 넘어요. 그 발포 스티렌, 스티로폴로 할 경우에. 근데 어쨌든 그건 규격에 맞춰주면 되고, 이 부분에다 까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온수코일 하부의 단열재예요. 그 단열재 밑에는 콘크리트 그 기초를 통해서 올라오는 습기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비닐 방습지 요걸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닐 방습지 위에 그 말한 이제 온수 코일 하부의 단열재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그림에서 보듯이 약간 띄워놨어요. 한 요 정도. 그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스티로폴 단열재가 36 사이즈로 나오죠. 90cm에 1m 80. 36이라는 게 석자 6자죠. 그러면은 그거를 따닥따닥 붙여서 깔지 말고 한 요 정도 단열재를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뭐 때문에? 구조적으로 좋아요. 단열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폭이 작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이제 거실 같은데 넓은 바닥에, 예를 들어 거실 크기가 뭐 5m에 5m 정도 돼요. 그거를 전부 단열재를 붙여 깔면은
그 위에다가 뭐예요? 온수코일 깔고 온수코일에 미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어떤 압력이 왔을 때 그 5m의 5m 판 전체가 휨을 가지면서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음악하는 분들 뭐 피아노 같은 거 옮겨다 놓고 그러면은 적재하중이라고 그러죠. 이동하중.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균열이 갈 수가 있다. 조금씩만 요 정도라도 띄워놓으면은 거기 보시듯이 뭐예요? 그 보라색 청색으로 해놓은 게 방바닥 그 온수 코일을 미장한 거거든요. 보통 뭐 방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몰탈이 그 단열재 사이로 들어가서 받쳐주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방바닥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기는 지금 그림에서 빠졌는데 온수 코일 미장, 온수 코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와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와이어 메쉬. 보통 이렇게 샤프를 앞에 붙여서 샤프를 붙이면 그 굵기 표시인데 그 번호가 작을수록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번 와이어 메쉬 같으면은 굉장히 가늘 씁니다. 가늘어요. 한 직경이 한 3mm, 3.5mm. 10번, 8번, 6번. 6번 같으면 꽤 굵어요. 직경 한 6mm 되는 철선으로 이렇게 한 100mm 또는 150mm 간격으로 쭉 그 철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철사를 스포트 용접된 철망인데 그거를 깔고 그거 규격이 한 6자 규격 1m 80에 1m 80 규격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걸 깔고 그럼 뭐예요? 방바닥 미장 균열도 적게 가고 일종의 철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묶어서 온수코일을 이렇게 배치하기가 좋아요. 과거에는 자갈을 깔았어요. 자갈 깔고 뭐 방통 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갈을 안 까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갈은 열을 축적하기 위한 열 용량으로서 까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외단열을 했을 경우에 그 녹색 연두색으로 한 것이 외단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뭐 벽돌이 됐던 콘크리트 벽이 됐던 아니면 스터드로 만든 경량 그 목구조 벽이 됐던 그 바깥에 외단열로 스타코라든지 스타코 플렉스 위한 그 스티로폴 같은 걸 붙이고 단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초판 밑으로 그림에서처럼 그렇게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기초판 턱 끝에 이렇게 턱을 해놨죠. 그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턱의 폭은 이제 이 마감재하고 구조, 벽체 두께에 따라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거기를 턱을 지게 해주는 게 좋아요.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요 잡석 지정을 했어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땅을 일정 깊이를 좀 파게 됐죠. 파고 잡석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잡석이 왜 필요하냐? 잡석의 역할은 지면하고 콘크리트 기초판이 잘 밀착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맨 흙을 다지는 것보다 자갈을 놓고 다지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자갈 위에 버림 콘크리트라고 그거를 한번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버림 콘크리트라는 게 뭐 별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큰 의미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 버림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제 목수들이 먹줄을 튀겨서 거기에다가 집이 위치할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서부터 기초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가 똑바로 돼야지 기초 위에서 또 벽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 콘크리트의 역할은 그 잡석하고 기초판하고의 밀착성도 좋지만은 거기에 먹줄을 튀기기 위한 그런 바탕이 돼요. 그래서 빨강색으로 표시한 게 버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먹줄을 튕겨서 선을 딱 긋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거기다 대고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되죠. 지금 그림은 매트 콘크리트 온통 기초인데 철근 배근 표현까지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철근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배근을 하고 그다음 콘크리트 치는데 거기도 A라고 표시를 했죠. 요 간격 그 부분이 턱을 약간 내렸어요. 그 턱의 내린 정도는 뭐 우리가 현장에서 일본 말이어서 그런데 다루기라든지 그 각재죠. 각재 그거 하나 돌려대고 그게 너무 저거 하면은 뭐 4x4나 현장에서 쓰는 그 오비끼 뭐 그런 정도 이렇게 둘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얼마 정도를 하냐? 그러니까 구조체 벽체가 올라가죠. 뭐 경량 목구조가 됐던 ALC가 됐던 올라간 다음에 1층 하부라든지 바깥에 치장 벽돌을 쌓는다 그러면 벽돌 쌓는 만큼 그 너비 빼가지고 계산을 해줘서 A의 폭을 정해주면 됩니다. 벽돌 쌓기는 뭐예요? 벽돌 한 장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B로 표현하면은 한 장 길이 쌓기 하면은 1B 약 20cm죠. 2분의 1B 반장 쌓기. 현장에서는 뭐 일본말 많이 쓰는데 이치마이 하면 한 장 쌓기. 항마이 항이라는 반 뜻이에요. 일본말로 반장 쌓기, 마구리 쌓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기초판 위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초판 바닥에 단열재를 뺐죠. 그 단열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기초 위에 방석 비닐을 깔고, 그러니까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코일을 깔고 온수 코일, 그 다음에 말하자면 방통 미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 보시면은 기초 콘크리트 판 위에 방석 비닐이 깔리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깔렸죠.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다음에 배관, 온수 코일 배관을 하고, 말하자면 현장에서 말하는 방통 미장, 방바닥 미장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열재 노란색으로 그려놨는데 그 사이를 한 요 정도 벌려요. 조금 벌려요. 그리고 방바닥 미장을 하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과거에는 방바닥 그 온수 코일을 자갈을 채우고 거기에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은 그 동파이프를 사용했어요. 동파이프. 한때는 동파이프가 열 전도율이 좋아서 그 방바닥 온수 코일로서 좋다고 선전이 돼가지고 동파이프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동파이프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코일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와서 열을 거기다가 이제 방바닥에다가 전달을 하고 돌아가죠. 똑같아요. 플라스틱 파이프, 요즘에 뭐 XL 파이프인데 XL 파이프를 깔아도 뜨거운 물이 와서 방바닥에다가 열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보일러로. 근데 동파이프는 많은 열을 방바닥에다가 전달을 하고 돌아가고, 이 플라스틱 XL 파이프는 그만큼 많은 열 전도율이 적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럼 결국에는 보일러로 돌아갔을 때 동파이프는 80도짜리 물이 와서 열을 다 전달을 하고 이제 30도로 돌아가요. 그리고 XL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는 80도짜리 물이 방바닥으로 지나가면서 열을 다 내놓지 못하고 50도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따져보면은 열 전달은 많이 못했지만은 보일러로 가는 물의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보일러 부담이 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구리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온도에 의한 선팽창률, 그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늘어난 그 길이, 여기 L로 표시된 그 길이가 철에 비해서, 그쵸? 철 파이프는 요만큼 늘어난다 그러면은 동파이프는 철에 비해서 3배 비율로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뜨거운 물이 돌아갈 때는 이만큼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동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서 턴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깔리잖아요. 이 끝부분, 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반복되면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이 동파이프가 크랙이 가면서 금이 가면서 짜게집니다. 안 합니다. 동파이프로.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갈이 어떤 효과를 보냐? 동파이프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자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동파이프를 세멘트 몰탈로 묻어놨다 그러면 문제가 곧바로 생깁니다. 얼마 못 가서 생겨요. 그래서 이 자갈의 역할은 열을 저장하는 열 용량 때문이 아니라 그 신축성이 많은 동파이프를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 자갈 속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여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파괴되지 말라고. 자갈이 그런 어떤 쿠션, 신축의 역할을 합니다. 기차 레일을, 이 자갈 더미 위에다 기차 레일, 침목 깔고 기차 레일이라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 자갈이 기차가 지나갈 때 그 충격, 그거를 완충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갈이 그런 일을 해요. 예, 그래서 동파이프를 안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갈도 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요즘에 쓰지 않는 공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하고 콘크리트하고 온도에 의한 팽창률이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0.0000001 정도 차이가 나요. 무시할 만한 숫자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온도에 의한 철의 팽창률, 콘크리트의 팽창률, 이게 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요, 둘이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보강 콘크리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철근 대신에 구리를 쓰겠다 하면 구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게 자체적으로 선팽창률이 달라서 이게 파괴가 옵니다. 네, 굉장히 이거 다행스럽고 중요한 거예요. 일반 생각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철이 더 많이 늘어나겠다, 콘크리트가 덜 늘어나겠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건축물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은 40도가 돼도 열받으면 뭐 건축물 이 온도는 5, 60도까지도 올라가고, 겨울에는 마이너스 뭐 20도까지 가요. 그럼 뭐 이 편차가 얼마예요? 한 6, 70도 이렇게 온도 계절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두 개가 팽창률이 같아서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파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초, 특히 매트 기초 할 때 여기서 말한 거 이외에 뭡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가죠. 배관 배선, 하수도 라인, 그걸 빼주고 되도록이면 기초판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실, 그런 배수구 같으면은 욕실에서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요즘에 주로 PVC 배관을 쓰는데 정확한 위치에 그거를 묻어놓죠. 그래서 기초 바깥으로 빼서 마당 쪽으로 가서 이렇게 배관하는 게 혹시 보수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급수관이 또 한 가닥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수관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얼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통 급수관 15mm관을 쓴다 그러면은 그보다 좀 더 굵은 전선관 같은 거를 미리 매설했다가 거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게 보수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중관으로 만드는 거죠. 보수하기가 쉽게. 그래서 급수관 한 가닥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배수관, 주방 쪽, 그 다음에 다용도실 바닥 배수가 있으면 그거를 다 배관을 다 엮어서 바깥쪽으로 일단 빼줘야 돼요. 땅은 뭡니까? 구배라고 하는 말은 뭐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경사, 배관 경사를 줘야 돼요. 특히 잘 모르는 게 그 오수관 같은 경우는 그 기울기가 너무 세도 안 되고 기울기가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이게 적정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를 맞춰줘야지 그 원활한 그 화장실 오수가 배수가 잘 됩니다. 오늘은 이 기초할 때 조금 주의점이라 그럴까? 또 그 구성, 기초의 구성,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매트 기초, 온통 기초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선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는데, 동결선 같은 경우는 교과서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서울 기준으로 지표면으로부터 한 90cm 이렇게 기초가 지하에 묻혀야 된다, 이렇게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데, 또 우리 용산 같은 경우 미팔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 그 내부 규정, 건축 시공 기준에 보면은 서울 기준에서 기초판의 위치를 30cm로 그렇게 또 그 미군들은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교과서상의 내용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물 뭐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지 그런 사찰, 그 기둥 밑에 주춧돌이라는 거는 거의 동결선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쵸? 반쯤 땅 속으로 이렇게 땅 위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매트 기초 같은 경우는 제 시공 경험으로 보면은 동결선 굳이 뭐 이렇게 90cm까지 안 내려가도 원체 이게 콘크리트가 두껍고 철근으로 다 딱 돼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한 4, 50cm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동결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교과서상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한 90cm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오늘은 기초에 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